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은 어제 영상에서 제가 1차 지지선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파란색 점선 위치에 정확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노란색 추세선과 200일 이평선의 저항을 동시에 받고 하락하기 시작한 상황이라 지금의 위치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보나치 되돌림의 0.5 라인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도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죠. 50일 이평선 또는 노란색 점선이 위치한 구간에서 단기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노란색 추세선 또는 200일 이평선의 저항을 다시 받으면서 고점을 낮추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다시금 6월의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3일 전 영상에서도 다뤄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영상에서 다룬 중요한 인과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함께 살펴본 후에 계속해서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달러 인덱스의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여드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 이후로 실제로 달러 인덱스는 조정을 받았고 그와 함께 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달러 인덱스가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로 확인해보면 최근 일주일간 상승을 이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주간 달러 인덱스는 약 2.9%가 상승했는데 지금 위치에서 1.5% 정도 더 오르면 20년 만에 최고점을 갱신하던 한 달 전의 고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달러의 강세는 비트코인의 지난 한 주간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한 주 전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진 상태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금리 정책이 계속해서 매파적일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발표됨에 따라 미국의 성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연준의 입장이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인 메리 데일리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기 전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9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했는데 그녀의 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요. 50bp 인상을 지지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75bp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약 60%의 확률로 50bp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75bp 인상 가능성으로는 40% 정도 보고 있는데요. FOMC가 다가옴에 따라 시장의 예측이 75bp 인상 쪽으로 쏠리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에 따라 자산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두 번째 이유로는 다양한 지정학적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말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그리고 대만과의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는 중국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시장의 두려움을 가중시켰고 현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유럽과 중국의 경제 상황 또한 달러 인덱스가 치솟는데 일조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 3, 4일 정도 만에 전고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의 방향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인다면 자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잘 보셨나요? 이처럼 달러 인덱스의 흐름은 시장의 현재 흐름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자산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달러 인덱스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추세대로라면 3, 4일 만에 전고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일차가 되는 지금 시점에서 전고점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달러 인덱스가 지난 7월의 고점까지 돌파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 7월 달에 달러 인덱스 수치는 2002년 이후로 없었던 수준이었기에 20년 만의 고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만약 달러 인덱스가 현재 위치에서 10% 이상 상승한다면 1985년 이후로 없었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려 35년 만의 최고값이 되는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높다는 것은 다른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통화는 유로와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유럽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현재 상황이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를 높이는데도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에너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독일 벤치마크 전기료는 월요일 하루 만에 25% 상승했고요. 메가와트 시당 700유로를 넘었습니다. 700유로는 하나로 약 93만원인데요. 전기료와 가스비가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영국 가구당 연간 에너지 부담액은 현재 313만원에 이르렀고 내년의 추정치는 무려 679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년간 일정 수준을 유지해오던 독일의 전력 가격은 단기간에 6배가 넘게 상승했고요. 지금도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렇게는 안 오른다는 우픈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세계 경제적 위기는 세계 증시의 불황으로 이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크립토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우려의 사항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족과 전기료 인상이 문제되는 상황 속에서는 채굴의 전기 에너지가 사용되는 비트코인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비트코인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비판 또한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남이 형 이번에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는데 완전 호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이 병합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 디지털 자산 펀드 흐름을 보시면 기관들의 자금은 비트코인에서 크게 빠져나간 반면 이더리움은 오히려 순이익을 보였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에너지 위기에 따른 기관들의 판단일 수도 있으니 계속해서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15일로 예정되었던 병합 업그레이드까지 약 23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는 아직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업그레이드 이전에 한 차례 더 상승을 줄 수도 있겠지만 투자에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스닥의 추세가 하방으로 바뀌고 있기에 지난 한두 달간 발생한 썸머 랠리에 대한 본격적인 조정이 발생한다면 자산시장 전체의 하방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세력이 하방 압력을 더 줄 수 있는 명분이 남아있죠. 잭슨홀 미팅의 제롬 파월 연설로 인한 변동성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니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잠깐 그냥 가지 말아봐요. 복남 오빠 실시간으로 봐야 할 정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혼자는 유튜브만으로 역부족인데 어떻게 하죠? 실시간 소식을 받아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돈패밀리 분들에게 제공되는 멤버십 카톡방과 그리고 공식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되는 카톡 정보방 등 다양하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칭에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돈복남 코인 텔레그램에 먼저 접속하셔서 거기서 링크들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돈복남 코인 텔레그램은 약 27,0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칭 채널에 주의하시고요. 오늘 고정 댓글에다가 해당 정보 남겨둘 테니 고정 댓글로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삼성이 거래소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찌라시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거야 어찌됐든 결국엔 이런 대기업들이 거래소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더 많은 유저들이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삼성이 거래소를 준비한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무튼 이런 소식들이 크립토 시장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진짜 내일 만나요. 안녕.